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김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국물 맛을 한 번 더 봅니다. 짠맛도 싱거운 맛도 없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죠. 그녀는 반찬을 반듯하게 가지런히 놓고 그릇 가장자리에 묻은 국물을 닦습니다. 테이블 위엔 과일이 놓여 있고 옆집 미경이 건넨 김치가 살짝 열려 있습니다. 서연이는 요즘도 바쁘죠? 이웃 미경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요,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니까요. 정숙은 활짝 웃습니다. 사위도 듬직하잖아요. 보기 좋아요. 정숙은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참 복받은 거죠. 그녀의 눈길이 거실벽으로 향합니다. 거기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정숙은 먼지를 닦으며 사진 속 딸을 바라봅니다. 언제 저렇게 컸는지 새삼스럽게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남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숙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죠. 그 시각 도시의 다른 끝에서 서연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남편 진호의 이름이 화면 위에서 깜빡입니다.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그만하자. 짧은 말만 남기고 통화는 끊어집니다. 서연은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봅니다. 신혼집에 남은 건 결혼사진과 아직도 피어있는 난초한 화분뿐입니다. 그녀는 구두 굽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밖으로 나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꺼내며 딸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올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캐리어,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습니다. 출장 다녀왔니? 정숙이 반갑게 묻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정숙의 시간은 멈춥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국그릇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결혼 반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반지는 식탁 위에서 굴러 작게 소리를 냅니다. 정숙은 그 반지를 잡으려다 멈춥니다. 그 작은 반지 하나가 가족의 평온을 흔듭니다. 정숙은 그날 밤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 반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고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입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이는 그럴 애가 아니죠. 밤이 깊어질수록 거실의 결혼 사진은 점점 어둠에 잠깁니다. 그리고 정숙은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온했던 하루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란 거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부엌에서 김정숙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국과 반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신문지를 찢어 그 반지를 덮습니다. 덮지 않으면 마음이 덮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새벽을 알립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내쉽니다. 아침이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자 이웃 미경이 손에 떡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어제 늦게 불 켜져 있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숙은 억지로 웃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딸은 출장 갔죠? 남편이랑 같이? 그럼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대요. 서연은 방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어납니다. 미경이 돌아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서연은 이불을 걷어차며 벽을 바라봅니다. 왜 자꾸 숨기세요? 낮게 뱉은 한마디가 방 안에 흩어집니다.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누나 화난 것 같아요. 정숙은 아무 대답 없이 반찬을 덜어줍니다. 먹고 출근해라. 도윤은 수저를 들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누나도 힘들잖아요. 힘들면 다 이혼하냐? 정숙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갈라집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밥 한 숟가락을 삼킵니다. 점심 무렵 정숙은 교회에 가서
한참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딸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눈가에도 미세한 떨림이 비춥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점점 분노로 변해갑니다. 남편한테 잘했으면 이럴 일 없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식탁 위에서 여전히 캐리어를 풀지 않은 서연을 바라봅니다. 다시 생각해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 끝났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결혼 반지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반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짧고 차갑게 울립니다. 정숙은 놀라 서연을 바라보다 조용히 쓰레기통에서 반지를 꺼냅니다. 손수건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 못합니다. 머릿속엔 미경의 말, 교회의 시선, 딸의 냉정한 표정이 섞여 떠오릅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베개를 더 끌어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낯선 감정이 자랍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딸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그녀의 속삭임이 밤 공기에 섞여 사라집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김정숙은 묵직한 마음으로 커튼을 여니 앞마당에 낯익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현관 앞에 동그란 자국을 만듭니다. 문을 열자 서연의 전 남편 박진호가 젖은 셔츠를 털며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안으로 들입니다. 거실엔 아직도 서연의 캐리어가 놓여 있습니다. 진호의 눈이 그것을 스칩니다. 서연이는 있나요? 방에 있지요. 정숙은 짧게 대답합니다. 진호는 앉지도 않은 채 두 손을 비비며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정숙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어쩐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가 억울해 보이고 또 착하게 느껴집니다. 서연이가 워낙 완고하잖아요. 당신 말도 좀 들어야죠.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아직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방 안에 있던 서연이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지만 손끝이 살짝 굳어 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자 서연은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옵니다. 정숙이 놀라며 일어섭니다. 서연아, 진호 씨가 할 말이 있대. 서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 말없이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립니다. 진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목시계를 봅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는 현관문을 나서며 한마디 남깁니다. 언젠가 후회할 겁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봅니다. 비에 젖은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집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숙은 창문을 닫으려다 멈춥니다. 방 안에서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은 결혼사진을 하나씩 찢어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습니다. 찢긴 사진 조각 위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닦지 않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녀의 손끝이 떨립니다. 반면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슬픔 속에 섞인 이상한 두려움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혼잣말합니다. 딸이 저렇게 단호했던가요? 비는 그치지 않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흐릿한 결혼사진 한 조각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누군가의 미련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뒤 교회 종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립니다. 김정숙은 손에 성경책을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앉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시선이 자꾸 주변으로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예배가 끝나자 미경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서연이는 출장 갔다면서요? 남편이랑 같이요?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히지만 억지로 웃습니다. 그래요. 회사 일 때문에 멀리 갔어요. 역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죠. 미경은 미소를 짓고 자리를 뜹니다. 정숙은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의심을 느낍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괜히 식탁을 닫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습니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교회에서 문자 왔네. 서연은 문자를 읽고 얼굴이 굳습니다. 문장 속엔 출장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거실로 나와 사진 액자를 집어듭니다. 결혼식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입니다. 순간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깨집니다. 소리에 놀란 정숙이 달려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서연은 정숙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왜 자꾸 숨기세요? 그 한마디에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난 그냥 내가 덜 힘들까봐 그랬어. 엄마는 체면이 더 중요하잖아요. 서연은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굳게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에 메아리칩니다. 정숙은 멍하니 서 있다가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손으로 줍습니다. 손끝이 베이자 피가 맺히지만 닿지 않습니다. 조용히 깨진 액자를 끌어안고 의자에 앉습니다. 밤이 되자 정숙은 미경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체면 좀 세운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요즘 애들은 달라요, 언니. 이혼도 자기 선택이라잖아요. 미경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립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불 꺼진 방 안 깨진 유리 조각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입니다. 그녀는 액자 속 남자의 얼굴 조각을 손끝으로 만집니다.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날, 김서연은 정장을 입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섭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명의 확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며 서연은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묻어납니다. 저녁 무렵 김정숙은 평소처럼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서 TV를 보며 하품을 하고 집안은 고요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뭐니? 정숙이 묻습니다. 엄마, 이 집 명의요. 정숙은 손을 멈춥니다. 서류 위엔 소유자 김서연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으려 하지만 손끝이 떨립니다. 도윤이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누나 이름이네. 그게 왜? 정숙은 허둥지둥 서류를 빼앗으며 말합니다. 그건 잠깐 맡겨놓은 거야.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합니다. 이제 제 이름 그대로 돌려놓을게요.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두 사람 사이를 바라봅니다. 아,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서류 문제지.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정숙은 도윤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넌 빠져. 도윤은 놀라 고개를 떨굽니다. 정숙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그동안 엄마가 제 이름으로 돌려둔 거 이제 제가 관리할게요. 그건 내가 어릴 때 이야기잖아. 이제 어리지 않아요. 정숙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말은 나오지 않고 입술만 떨립니다. 서연은 조용히 식탁을 벗어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자 정숙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서류를 찢으려다 손이 멈춥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지만 결국 찢지 못합니다.
정숙은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딸과 자신 사이의 벽처럼 느껴집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어디선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속삭입니다. 딸이 이렇게 강했나 내가 만든 거잖아요, 결국. 그녀의 손 위에서 서류가 천천히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요일 아침, 하늘은 맑지만 공기는 싸늘합니다. 김정숙은 단정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교회로 향합니다. 손에는 작은 헌금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합니다. 정숙도 평소처럼 미소를 짓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쑤십니다. 예배 중 옆자리 교인이 속삭입니다. 서연이 이혼했다면서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정숙의 귀를 베어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이 살짝 흔들립니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느껴집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돌립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미경의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다 알더라고요. 괜히 숨겼잖아요. 예배가 끝나자 정숙은 문을 나서며 미경을 찾아섭니다. 언니, 그 말 누가 했어요? 미경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합니다. 내가 뭐, 그냥 들은 대로 한 건데, 요즘은 이혼이 이상한 일도 아닌데, 왜 그래요? 정숙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건 우리 집 일이에요. 왜 남의 일을 입에 올려요? 남의 일은 남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미경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섭니다. 정숙의 손이 미경의 어깨를 밀칩니다. 헛바람이 스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골목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를 따라붙는 듯합니다. 집 문을 열자 서연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가 고개를 듭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정숙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서연에게 다가갑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망가졌어. 내가 체면을 이렇게 짓밟았어. 서연은 잠시 말없이 정숙을 바라보다 천천히 서류를 덮습니다. 엄마,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엄마만 멈춰 있는 거예요. 정숙은 말이 막히고 손끝이 허공을 헤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칼보다 더 깊게 파고듭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습니다. 닫힌 문 뒤로 정숙의 숨소리가 거칠게 이어집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쌉니다. 눈앞이 어둡고 손끝이 차갑습니다. 거실의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반지 위에 닿습니다. 그 반지는 여전히 빛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정숙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합니다.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게 내 딸이었네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집안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남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저녁,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립니다. 김정숙은 거실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에 젖은 골목길,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불 꺼진 집안은 적막합니다. 도윤은 친구들과 나갔고 서연은 방에 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 찬장문을 엽니다.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안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냅니다. 결혼식 사진, 어린 서연의 손을 잡고 웃는 자신, 그리고 남편의 낡은 편지. 정숙은 의자에 앉아 사진을 한 장씩 펼쳐봅니다.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진을 들고 있던 손이 천천히 떨립니다. 그땐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옵니다. 손에 우산이 들려 있습니다. 나 나가볼게요. 정숙은 놀라며 묻습니다. 이 비에 어딜 가니?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만 좀 도망가. 도망간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야. 엄마야말로 진짜로 마주할 용기 없잖아요. 서연의 말이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팔을 붙잡습니다. 가지마.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눈빛 속엔 오랜 세월 쌓인 원망과 미안함이 동시에 번집니다. 그러나 서연은 팔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빗소리가 커지고 문이 닫힙니다. 정숙은 그대로 현관 앞에 주저앉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눈물이 비와 섞여 떨어집니다. 그제야 숨이 터집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 말은 너무 늦게, 너무 작게 흘러나옵니다. 한참 후 빗소리가 잦아듭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비에 젖은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득 테이블 위에 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당신은 강하지만 그 강함이 아이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가슴에 넣습니다. 눈을 감고 흐느낌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이제 그만 싸워야겠네요. 밤이 깊어지자 문득 현관문이 열립니다. 서연이 젖은 머리로 들어옵니다.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서 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다가갑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비 냄새와 눈물 냄새가 섞여 공기가 무겁지만 따뜻합니다. 이튿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메웁니다. 전날의 비는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김정숙은 부엌에서 조용히 된장을 풀고 있습니다. 국물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서연은 머리를 묶은 채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아직 부은 듯하지만 표정은 잔잔합니다. 된장 냄새 좋네요. 정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습니다. 내가 좋아했잖아. 어릴 때.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땐 뭐든 엄마가 해주는 게 다 좋았죠. 말끝에 고요가 스며듭니다. 정숙은 국을 떠서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세게 말했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저도요. 나도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건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세상 앞에서 작아질까봐 싫었어요. 정숙의 눈가가 졌습니다. 나는 너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 체면만 지켰네요. 이제 서로 지켜요. 엄마도 나도. 그 짧은 말에 두 사람은 조용히 웃습니다. 마주 앉은 식탁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햇살이 그 사이를 비춥니다. 잠시 후 도윤이 졸린 얼굴로 방에서 나옵니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정숙이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내 누나가 이긴 거야. 서연은 피식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가 졌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 둘 다 이긴 거지. 식탁 위엔 세 사람의 웃음이 섞여 따뜻하게 울립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새소리가 함께 들립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빨래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시작이네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딸아. 엄마도 다시 살아야겠네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서로의 눈빛이 닮은 듯 빛납니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커튼을 살짝 흔듭니다. 그 바람은 어제의 싸움을 모두 털어내듯 부드럽게 방 안을 감쌉니다. 그리고 김정숙은 속삭입니다. 아들보다 더 무서운 건 이혼한 내 딸이지만 그 딸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됐네요. 햇살 속에서 세 사람의 웃음이 퍼집니다. 세대와 상처를 넘어 조용히 화해한 아침이 그렇게 밝아옵니다.